농사법을 연구했던 정초.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굶지 않을까? 정초는 어디 있느냐? 아침 경연을 시작하려던 세종이 물었습니다. 경연에 온 관리들은 고개를 들어 멀뚱멀뚱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전하, 정초는 사간대부의 직책으로 사간은 경연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관례이옵니다. 한 대신이 세종에게 아뢰었습니다. 대신들은 세종이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간은 하는 일이 많아 이전 왕 때도 경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허, 무슨 말이냐? 정초가 없는 경연은 할 수 없다. 어서 정초를 불러오너라. 세종은 정초를 경연장으로 불러왔습니다. 정초가 경연장에 앉자 세종은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논어를 읽으라고 명했습니다. 경연은 조선시대에 왕과 신하가 함께 공부하던 자리를 말합니다. 함께 공부한 뒤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종 때에는 특히나 경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세종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관점을 지닐 수 있었지요. 정초, 자네가 경영관을 맡아주게. 내게는 자네와 생각을 나눌 시간이 꼭 필요하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정초는 세종이 아직 세자인 충년대군이었을 때 서영관을 맡았습니다. 서영관은 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관리였습니다. 충녕대군은 학식이 풍부한 정초와 함께 공부하며 그의 생각을 배우곤 했습니다. 태종이 충년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정초는 임금이 된 세종과 함께 경연에 나갔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함께 토론하며 답을 찾는 관계가 된 것이지요. 정초는 벼슬이 높아지며 경연에서 물러났지만 세종이 또다시 정초를 부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오? 세종이 정초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정초는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세종에게 아뢰었습니다. 허허, 역시 자네만큼 생각이 깊고 넓은 사람은 없구려. 정초가 참석한 경연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정초가 이렇게 학식이 풍부한 것은 늘 책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할 때는 공부하던 모든 책을 다 애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과거를 준비하던 정초가 머리를 식히려고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서 한 스님이 오두막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님,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정초가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금강경이라는 불교 경전을 외우고 있소. 금강경이요? 정초는 금강경이라는 책이 궁금해 다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금강경은 아주 어려운 경전입니다. 뜻을 모르면 읽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렵지요. 스님은 귀찮아하며 정초를 참새 쫓듯 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스님, 그러지 말고 제게 한번 보여주시지요. 제가 금방 다 애워 보이겠습니다. 오기가 생긴 정초는 스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스님은 말대꾸도 귀찮은지 정초에게
금강경을 내밀었습니다. 정초는 금강경을 집중해서 한번 읽더니 북을 치며 금강경을 술술 애웠습니다. 스님은 정초의 기억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았던 정초는 수많은 책을 읽고 기억했기 때문에 경련에서 그의 학식에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농민들에게 배우다. 눈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물을 구하러 나왔던 산짐승들조차 바닥에 픽픽 쓰러져 버리는 여름이면 세종의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올해 농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꼬.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넘치고 흙과 풀이 물속에 뒤섞여버리는 장마에도 세종은 걱정을 했습니다. 비가 너무 내렸으니 올해 농사는 어찌할꼬. 조선시대에는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세종은 항상 농사 걱정을 했습니다. 어느 해는 날이 아주 좋아 농사가 잘 될 것 같다는 관리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하, 올해는 풍년이라고? 우리 농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먼. 하지만 기뻐했던 것과는 달리 거둬들인 쌀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보게, 날이 좋았건만 왜 이것뿐인가? 걱정이 가득한 세종이 정초에게 물었습니다. 정초라면 시원한 답을 내려줄 것 같았습니다. 왜 날이 좋았는데도 농사가 잘 되지 않았을까? 고민하던 정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농민들이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라 그런 것 같사옵니다. 백성들이 농사 짓는 법을 모른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의 농상집요 사시차녀와 우리나라 본국 경험방을 읽었사온데 이것에 쓰인 대로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구먼. 그 책의 내용은 보나마나 자네 머릿속에 다 들어있겠군. 그럼 자네가 맡아 농법을 가르쳐 보도록 하게나. 정초는 농서들을 챙겨서 함길도로 떠났습니다. 함길도에 도착하자마자 농부들을 모아놓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이곳에 땅을 고르도록 하시오. 정초가 책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땅이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농사꾼 말보기가 어리둥절해하며 정초의 말대로 땅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씨앗을 뿌리시오. 정초가 책에서 나온 시기에 씨앗을 뿌리라 명령했습니다. 아직 씨앗을 뿌릴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농사꾼 칠뜨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 이제 잡초를 뽑을 때이니 잡초를 뽑으시오. 정초가 책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잡초를 뽑으면 벼도 같이 뽑힐 것 같은데요. 농사꾼 순덕이가 한숨을 쉬며 잡초를 뽑았습니다. 정초는 책으로만 보던 농사를 직접 지으며 농민들과 함께 1년을 보냈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농사를 지으니까 대풍년이 들겠지. 정초는 어서 가서 세종께 아뢰고 싶었습니다. 그때 함께 농사를 지었던 농사꾼들이 정초의 집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올해 농사는 망했습니다요. 어르신 말씀대로 농사를 지으면 벼를 2배나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하셔놓고는 작년의 반도 못 거뒀어요. 농사꾼들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한 것은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틀렸다니, 아니 중국의 농학자들이 틀렸다니,
정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정초는 다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책을 잘못 활용했나? 정초는 한 해 더 농사를 지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중국 학자들의 연구가 틀렸다면 중국 사람들도 그 책을 읽지 말아야 할 텐데, 한참 고민하던 정초의 머릿속에 불현듯 농사꾼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곳은 땅이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아직 씨앗을 뿌릴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잡초를 뽑으면 벼도 같이 뽑힐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농사꾼들의 말이 다 맞았어. 우리나라의 농법과 중국의 농법은 맞지 않는구나. 땅도 날씨도 다르니 다른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야. 2년의 연구 끝에 정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뒤 세종이 정초를 다시 불렀습니다. 정초는 한성으로 올라가며 함길도의 농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꼭 좋은 농사를 만들어 오겠노라고 약속했지요. 자네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니 좋군. 그동안 속 시원하게 토론할 사람이 없어 답답했네. 허허. 세종은 한성으로 돌아온 정초를 버선발로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초는 세종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정초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하, 함길도에서의 농사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사옵니다. 허허, 다 들었네. 하지만 자네는 분명 좋은 답을 찾아왔으리라 믿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꼭 우리나라에 맞는 농사를 만들어 전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세종은 정초를 향해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변효문에게 함께 농사를 지필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초와 변효문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쓸모있는 농사를 만들 수 있을까? 답은 이미 정초가 했던 경험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전하, 중국의 농사와 우리는 맞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땅과 우리 땅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땅이라고 해서 그 농법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쪽은 춥고 남쪽은 따뜻합니다. 섬에는 습기가 많고 내륙은 건조하지요. 또한 높은 산은 기온이 낮고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지역마다 다른 농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각 지역마다 농사 짓는 법을 적어 올리도록 하라. 특히 농사가 잘 된 땅은 그 이유를 조사하고 방법을 알아내어 올리도록 하라. 정초의 말을 들은 세종은 각 도의 감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땅을 가장 잘 아는 책. 각 도에서 농사법을 적은 서찰들이 올라오면 정초와 변효문은 그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묶었습니다. 또 직접 농지를 돌며 농사법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초가 그릇 만드는 법을 연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구를 거듭하던 정초는 풍년이 드는 땅을 조사해 그곳에 직접 가 보았습니다. 마침 한 노인이 거름을 만들어 땅에 뿌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거름은 어떻게 만드셨는지요? 정초는 일부러 농사꾼인 척하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자기 땅의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노인은 쉽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 어르신, 제가 농사를 짓는데 그릇 만드는 법이 틀렸는지 열매가 제대로 맺질 않습니다. 제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애기, 내가 평생 땅을 부리며 알아낸 걸 왜 자네에게 알려줘야 하는가? 노인은 역정을 내고 다시 땅에 거름을 뿌렸습니다. 정초는 노인 몰래 거름을 손에 쥐고 비벼보고 냄새도 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거름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름을 다 뿌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정초는 헐레벌떡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어르신, 땅을 잘 부리는 어르신을 만나니 제가 술 한 잔 사 올리고 싶습니다만 어떠십니까? 정초의 말에 노인이 입맛을 쩍쩍 다시며 말했습니다. 나를 취하게 해서 그릇 만드는 법을 알아내려 하는 것이라며 헛걸음이요. 예? 그저 제가 거하게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그럽니다. 가시지요. 노인과 주막에 간 정초는 노인의 기분을 맞추며 술을 따랐습니다. 정초의 생각대로 치기가 오른 노인은 농사의 비밀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딸꾹, 농사를 자그마치 50년을 지었네, 딸꾹. 그 중에 그릇 만드는 법은 내가 조선 최고일 걸세. 네네, 그렇습죠. 어르신 소문은 한승까지 자자합니다요. 정초가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하하, 그 정도란 말이야. 내 그름은 이 오줌보에서 나오는데 말이요. 내 오줌이라도 받아서 한성에 팔아먹어야겠군. 네? 어르신 오줌이라 하셨습니까? 그래. 웅덩이를 파서 오줌을 모았다가 쭉정이를 태워 만든 재를 웅덩이에 있는 오줌이랑 반죽을 하지. 오줌이 삭으면서 아주 좋은 그릇이 된단 말이오. 이건 평생 아무도 모를 거야. 드디어 알아냈군. 어르신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만들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초는 노인이 한 말을 잘 적어서 한승에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도 농사가 특히 잘 되거나 새로운 농법을 연구한 농부가 있다면 찾아가 그 방법을 묻고 책에 정리했습니다. 전하, 드디어 농서가 만들어졌사옵니다. 정초는 발로 띄어 만든 농서를 세종에게 올렸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농서를 보고 세종은 농사직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초는 농사직설에 씨앗을 선택하는 법과 보관하는 법, 논밭을 가는 법 등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삼, 벼, 기장, 조, 수수, 치, 콩, 팥, 녹두, 보리, 밀, 참깨, 메밀의 재배법에 대해서도 적어 놓았지요. 벼농사에도 벽씨를 뿌려 그대로 키우는 방법, 밭에 키우다가 장마 이후에 물을 담는 채 논으로 옮겨 키우는 방법, 모짜리에서 키운 벼의 모를 논에 옮겨 심어 재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정초는 거름의 여러 종류와 농기구, 밭작물의 파종법, 경작 방식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실어 농민들이 보고 각 땅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조선 땅에 딱 맞는 농서가 완성되었네. 농사직설을 각 도에 나누어 주어 백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세종은 각 도마다 농사직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조선에 맞는 농서를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확량이 늘어나고 백성들은 전보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세종은 기뻐하며 궁궐 후원에 논밭을 만들어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직설에 나온 대로 부지런히 논을 읽었지요. 그 해는 무척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은 튼실하게 여문 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허허, 이게 다 농사직설 덕분이요. 초보농부도 이리 튼실하게 여문 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책이니 참 대단하구먼.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만큼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을 생각하니 세종대왕과 정초의 입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